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06%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2.92% 상승 마감하였어요. 상승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등을 했죠. 장 초반부터 저가를 확인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쭉 올라왔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바닥에서 밑으로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쭉 끌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6%가 상승을 했고요. 그럴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기적인 바닥권이라는 거고요. 12,400포인트 정도, 그리고 12,500포인트 정도가 단기 바닥의 자리였어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머리가 아픈 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켰어요. 그러면 뭐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이제는 못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계속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거진 2주 넘게끔 이 시장을 흔들어 댔어요. 흔들어 댔고 애초에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안 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고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래서 어디? 여기에서 올라올 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코스닥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코스닥으로 볼게요. 어디냐?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사고 여기서 버텼죠.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버티다가 어제 침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밀었어요. 밀 때 어떻게? 여기 있는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한다? 다시 땡겼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물량도 뭐라 그럴까요? 적장에 목을 베기 위해서 자기네들 팔다리 정도는 잘라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지들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넣었다 뺐다가 쉽다. 그죠? 많은 물량이 오늘 양 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매도세로 좀 대응을 했지만 매도량은 전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그냥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상승폭 자체가 좀 적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같은 위치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피는 인버스에 연관이 돼 있죠. 인버스를 계속 주길동 하면 살려놓고 주길동 하면 살려놓고 이제는 날아갈 때쯤 되니까 오늘 같은 날 눌러놓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왜? 지들 물량을 털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일단은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거고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더 큰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왜? 할 듯 말 듯 했다가 결국은 침공을 한 거니까. 침공을 했고 포탄을 쐈고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점령을 했고 원자력 발전소도 점령을 했고 뭘 했고 하는데 푸틴이는 우크라이나를 내가 먹을 생각은 없다. 그럼 뭐 달로 기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먹을 생각은 없다. 근데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 내가 들어갔다.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그죠? 미국하고 뭐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들끼리 이제 결국에는 협의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발악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굳이 우크라이나를 칠까 말까 하다가 뭔가 안 나오니까 조금 더 해보는 거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크게 반응이 없으면 뭐다? 포기해야죠. 아니면 지랄 발광해서 자폭을 하든지. 결국엔 지들 지수만 거진 40% 정도 빠졌다가 쭉 땡겨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거래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 저도 러시아 주식까지는 관심이 없지만 여기 있나?
러시아만 요런, 이게 지들만 뭐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이제 지들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돈 있는 누군가는 미리 나갔을 거고, 그죠? 돈 있는 누군가는 미리 나갔을 거고, 이제 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여기 단기 바닥을 얘도 찍었거든요. 그죠? 요 자리 깨고 내려가면 뭐예요? 이제 주저앉는 자리인 거죠.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지지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 라는 판단이고 그냥 거래 정지를 시켜버렸죠. 뭔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어찌됐든 뭐 쥐들만 피분 거니까. 대신 이제 우리 쪽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거고, 사실 미국에는 크게 피해가 없어요. 피해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을 거다. 왜? 우리는 약세 환경이고, 그리고 테마주라는 게 존재해요. 테마주가 존재해서 전쟁주가 별도로 있고, 뭐 석유 관련주가 있고, 가스주가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곡물 관련주, 뭐 별의별 테마가 형성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분명히 있겠죠. 빅스라는 지수가 있고, 공포 지수가 있고, 전쟁이 나면 빅스라는 공포 지수는 올라갈 거고, 대신 나머지는 이제 선물, 뭐 옵션 거래 그런 쪽으로 뭐 가스든 석유든 유가 주수가 또 따로따로 ETF로 해서 뭐 다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종목별로 나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은 빠지면 거진다 빠진다라는 거죠.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거진다 빠진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곧버스는 곧버스대로, 전쟁주는 전쟁주대로, 석유주는 석유주대로, 나머지는 빠지더라도.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난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약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걱정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주말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크게 반응을 안 할 확률은 있지만, 뭐다? 우리나라로 장난치러 들어온 누군가는 아직도 그 장난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장도 그랬죠.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가스, 그 다음에 석유 대표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나 대성에너지 보면 미친듯이 급등했다가 다 주저앉혀버리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물리게 하기 위함인 거고, 누군가를 털고 나가게 하기 위함일 수는 있지만, 그 뭐 차트를 볼 거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 이 2665포인트 위로 다시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했고 2700포인트를 일단 넘기지 못했다라는 건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럼 다음 주 2700포인트 위로 안착할 거냐, 밑으로는 26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거냐만 체크하시면 되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랬든 저랬든 이 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 그죠? 그럼 다음 주도 이 자리 지키는지만 체크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 월봉을 만드는 날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 여전히 이 자리 2660이에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월봉의 그림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차라리 땡기면 더 좋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 월봉이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럼 870포인트, 월요일 날은 870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이탈을 하면 다시 850에서 845포인트를 확인해야 되는 차트의 월봉의 그림인 거라는 거고요. 그럼 월요일 날은 무조건 870포인트를 이탈하지 말고 위로 땡기면 땡길수록 안전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요 자리 코스피와 동일하게 872포인트 이 몸통 요 자리를 딱 갖다 놓고 끝났어요. 이번 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갭이 떨어지지 않아야 뭐다? 5일선이 밑으로 땡겨오면서 5일선 위를 탄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주 900포인트까지 한번 올라올 수도 있는 여력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갭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결국엔 870포인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랬든 저랬든 860에서 857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결국엔 딱 보면 여기서 물량을 모았다가
여기서 물량을 모으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물량을 모으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적당히 털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또 여기서 털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이 중간값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다시 여기서도 채웠어요. 채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으로 매수했고 30을 여기서 흔들어 대다가 그럼 70이 남았죠. 그리고 여기서 50을 썼어요. 그럼 20이 남는 건데 여기서 150을 채워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170이 되는데 평단가는 여기서 여기 갔던 평단가와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맞춰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는 굳이 필요 없는 자리를 연달아서 만든 거죠. 전쟁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있지만 처음에 불확실성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강하게 쏟아내고 이제는 전쟁이 났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고 침공을 할 거냐 말 거냐로 고민 주다가 침공을 했으니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이젠 뭐가 남았다? 둘이 화해할 일 혹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다 무력으로 제압을 할 일, 그 이후에는 이제 EU에서 러시아를 제재할 일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되겠네 라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는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말고도 문제를 받을 게 분명히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실적 시즌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이랬든 저랬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씩 말은 나오는데 쏙 들어갔다가 한다 했다가 안 한다는 아니지만 0.7을 할지 0.5를 할지 3월달에 한다고 할지 4월달에 할지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이 완벽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것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은 동결을 했지만 당장은 얘네들이 정리되면 우리도 또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지만요. 정작 불확실성은 거기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 불확실성이 떨어졌을 때 큰 피해를 안 본다라는 거죠. 밑바닥으로는. 이제는 자리 잡아야 된다. 왜?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계속 제가 이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설명을 드리지만 그죠? 그러면 이제는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자, 고버스를 또 봐야 되겠죠? 고버스 보면 그죠? 어제 올려놓고 오늘 누르죠. 누르는데 뭐예요? 유지시킨다라는 거죠. 2,500원 위로. 그럼 또 미국이 축 땡겨서 올라오죠. 금요일장이라는 여건을 또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올려다 놨어요. 그럼 이제 이랬든 저랬든 얘가 2,500원 밑으로 내려가야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는 다시 올려다 놓을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갭이라도 이렇게 뜨면 밑으로 누르고 위로 친다라는 거죠. 차라리 갭 하락으로 밑으로 눌리면 올라왔다가 밀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2,500원이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고, 가장 안전빵은 2,400원 부근, 이게 2,450원 밑으로 주저앉는 그림이 시장에 긍정적이다. 2,500원까지만 밀리더라도 그냥 그럴까요? 당분간 한숨은 돌릴 수 있다 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월봉 다음 달에 만들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인 게 중요하다. 월요일 날인 게 웬만하면 시장이 반등해야 돼요. 왜냐면 이 월요일 날 지나면 5일선 이렇게 20일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려놓고 끝났다. 얘가 월요일 날. 그럼 다음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요 21선 위로 안착을 해요. 그럼 뭐예요? 밑꼬리 달고 위로 친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2,800원에서 3,000원 부근까지. 그러면 시장은 또 눌려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중요한 날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코스피든. 코스닥하고는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코스피가 많이 밀리면 얘도 뭐 코스닥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뭐 그런 기준에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가관이었죠. 다 시가가 갭이 크게 떨어졌고, 전날에 이 에너지주들 신규 매수 관점은 이제는 아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금슬금 털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근데 아침에 갭이 심하게 떨어져서 15% 이상. 주요 단기적으로 단타를 헤쳐먹을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솔직히 너무 강하게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시총을 떠나서 가벼운 거예요. 엄청나게. 가볍다. 대주주 물량이 대부분 70%, 50% 이상이에요.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요런 거 보면 다 요런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품절주라는 거죠. 조금만 살짝 탁 튕겨주면 훅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분위기만 유지만 된다면. 그러면 자, 오늘 급하게 올라왔다가 주저앉았고요. 오후장에 엄청나게 흔들어댔죠. 갈듯 말듯 하다 흔들어댔죠. 제가 2만원 넘어가면 골치 아프다라고 했는데 2만 1,000원대까지 갔다가 결국엔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제는 얘가 더 갈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그죠? 근데 전쟁이 소멸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100달러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00달러를 한번 넘겼으면 100달러 정도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죽을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오늘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개관 투자자 좀 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 왜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는 그냥 일단 고점 대비해서 15%, 20% 이상 빠지면 매수세가 들어와요. 저가면 매수세라고 생각해서 바닥 대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오늘 요런 에너지하고 석유 관련주의 물량이 좀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갈 거냐, 이제는 죽을 거냐의 관점인 거고,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 자, 이 대성에너지는 여기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추세를 만들었고, 자, 요렇게 추세를 만들었고, 여기서 강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통과 몸통을 연결했을 때, 그죠? 요 자리에서 오늘 시가가 형성이 되니까 밑으로 밀릴 자리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뭐다? 아직은 급등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급등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다?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시가 자체가 위로 뜬다면, 16,400원 위로 뜬다면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19,000원 정도까지 요 자리를 넘기고 지지받으면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뭐다? 이제는 주가가 한번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는 척 하다가 주저앉아야 된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제는 저거겠죠. 전쟁이 끝나냐 끝나지 않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행방도 달라지겠죠. 전쟁이 끝나고 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화해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철군하기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 그럼 뭐 그냥 갭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러면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요 밑으로 주저앉을 거냐예요. 결국에는 갭이 떨어졌을 때 14,500원 밑으로 갭이 떨어지면 뭐다? 위로 올라오기보다는 밑으로 눌릴 확률이 강하다.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짧을 것이다.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 무조건 털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을 치든 뭐라든 간에. 이해되시죠? 마지노선은 14,500원 부근이다. 그리고 위로는
19,000원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가 급등의 추세는 아직까진 유지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요 위에서 뜨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그렇지 않고 시가가 갭이 떨어지면 맞고 밀릴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올 거냐, 혹은 윗꼬리를 달 거냐죠. 근데 윗꼬리를 달거나 그냥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직 수급은 살아있다. 그리고 얘는 경고를 현재 먹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중앙에너비스 이제 기름이죠. 약간 가스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달고 눌렸지만 이렇게 보면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한 뭐다? 매물 소화를 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종가가 어디? 이 위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죠?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위에서 매물을 소화해버린 거예요. 무슨? 이게 수익 실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요 밑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수익 실현을 위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받아줬다면 더 갈 거다 라는 입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얘도 추세를 한번 그어본다면, 이 밑에는 필요가 없죠.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면 뭐 의미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로만 따지고 보면 근데 요런 관점이거든요. 급등의 자리와 그리고 이 추세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이죠. 요 위로 갭이 뜨면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오는 이후 자리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 급등은 이제 끝났고 옆으로 추세 이 안으로 들어선다라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아예 눌려버린다면, 시가가 갭으로 떨어진다면 뭐다? 요 안에서 갇히는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당분간 좀 움직이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만 크게 흔들어대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하러 올른다. 즉 쌍봉의 흐름 정도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죽일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갭 자체가 요 밑으로 갭이 떨어진다면 뭐다? 단기적으로 파동이 나올 때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29,500원 밑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된다. 어차피 지금 이 종목은 신고가거든요. 신고가고 거래량도 사상 최고로 많이 들어온 자리예요. 이 기회를 더불어서 더 갈 거냐. 사실 바닥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대성에너지도 비슷비슷한 관점. 그러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나왔는데, 이 이슈가 누군가는 좀 더 가야 된다라는 보장으로 따진다면 GSE를 볼까요? 근데 얘는 이제 경고예요. 얘는 경고 종목이라도 더는 못 가요. 그래서 얘는 굳이 볼 필요가 당장은 이제 없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의 관점이에요. 왜? 경고 때는 원래 못 간다. 오늘 확 쌌죠? 쌌는데 남들하고 다른 흐름이죠. 얘는 음봉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갭 자체도 크게 안 밀었다라는 거고, 크게 안 밀었는데 갭은 크게 안 밀었는데 밀릴 때는 강하게 밀린다는. 왜? 얘는 실제적으로 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금 박치기예요. 신용리수가 안 된다. 그럼 뭐다? 이제는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주저앉는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장을 얘가 아닌 중앙과 대성이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현재 그림 자체는 요렇게 모양을 그래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앙에너비스가 제일 좋네요. 석유가.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짧은 구간으로 갈 거냐? 그럼 급등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일단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앉죠. 또 끝날 때 되니까는 주저앉는 부분이네요. 37,500원. 여기죠. 37,500원. 시작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밑으로 눌렸을 때 지지를 받으면 위로 한 번 더 친다. 이해되시죠? 대성에너지도 얘는 이제 올려놨다가 눌려버리죠. 그러면 얘는 가다가 위에 있는 고난을 넘겨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실제적으로 하락 반전만 하지 않으면 여기서만 시작해도 단기 급등의 자리에는 아직은 들어가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에 비해서 중앙 에너비스는 뭐다? 이 급등의 자리가 짧다라는 거죠. 이 동일하게 시작하면 애매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나 모를 매도세를 막을 방도가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라는 거고요. 월요일날 오전만 빵 치고 말 거냐, 하루 종일 갈 거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생각하면 오전만 반짝이다가 눌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3월달이 편하네요. 왜? 월요일날이 월봉을 만드는 달이니까. 시간의 단일가 매매 그런 관점으로 보는 종료되었습니다. 거고요. 오늘 신풍제약이 오랜만에 올라왔죠. 이 파라맥스 2상 3상 뭐 1단계 결과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개선 효과가 좀 있다. 그럼 좀 나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사실상 기존에 요게 뭐 사전 신청이든 뭐 거기서 나가리가 되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빠졌거든요.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끝이죠. 항상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키는. 이랬든 저랬든 요 밑에 자리까지는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자리를 그래도 유지했어요. 얘는 전쟁이 나도 그 자리였다. 그죠? 23,000원을 이탈하지 않았다. 왜? 이 자리 이상 떨어져 내려앉으면 뭐다? 더 이상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의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간 전쟁이 나서 5% 10%씩 쳐 빠질 때 얘는 버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뉴스를 터트리면서 빵. 그죠? 그러면 이젠 뭐다? 단기 고점의 자리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한가 못 갈 것 같아서 위에서 털었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시간에서 일단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는 뭐 아니면 도의 자리예요. 얘는 무슨 소리냐? 요 박스로 기어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박스를 유지할 거냐예요. 요 관점이에요. 요 관점. 위에서 놓을 거냐, 밑에서 놓을 거냐. 즉 오늘 이슈가 터지지 않았으면 요 구름대 하단에서 움직여야 될 놈이 이슈를 터트리면서 구름대 안에 살짝 걸쳐놨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예요. 유지를 한다면 어디 38,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온다. 그리고 그 38,000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바로 넘길 거냐, 넘겨서 44,000원대를 향해 갈 거냐, 또 하나 이 박스를 만들어 놓을 거냐, 위로 또 하나 박스를 만들어 놓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와 31,500원 사이인 요 중간값 34,500원 부근에서 버틸 거냐예요. 위로 올려치고 버틴다면 한 번 더 간다라는 거고, 위로 올려치고 못 버틴다면 뭐다?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치고 위에서만 버티면 어디다? 위로 갈 방향밖에 안 나온다. 굳이 밑으로 갈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신호는 터진 거다. 그럼 이제 이 신호를 유지할 거냐, 유지하지 못할 거냐고요? 단기적인 손절 자리는 27,500원 부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자리를 이탈하면 뭐다?
다시 27,500원 위, 28,000원 위로 안착하기 전에는 안 쳐다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들고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적인 관점은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거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일동제약이 흐름이 되게 좋죠. 전쟁 중에도 꽃은 핀다. 항상 간다라는 거죠. 자, 이랬든 저랬든 예전에 일동제약 영상을 한번 찍었죠. 실시간에서도 요날 전환사채가 터졌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서 물량을 일단 털고 나갔다. 근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렇게 추세를 잡는다. 그럼 뭐 해야 돼? 결국엔 이 추세 위에서 버티면 바로 가는 거고, 못 버티면 이 중간값까지는 밀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중간값을 이탈하면 뭐다? 얘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환사채가 터졌는데 뭐다? 이 추세 위에서 버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해? 한 번 더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밑에서 올라오던 1차, 2차, 지금 3차의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4차를 만들어내고 한 번 더 칠 거냐, 아니면 이 3차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4차를 길게 뽑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대신 이 4차가 길게 뽑히고 꼭 파동이 1파, 3파, 5파가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 1파가 나오면 3파까지는 나오지만 3파에서 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의 관점으로만 차트를 바라보면요, 밑바닥 대비 30% 정도가 하락을 했고, 위로 30% 정도가 어디에요? 오늘의 고점 부근이에요. 그죠? 딱 요 관점이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락했던 만큼 반등을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빠졌으니까 요만큼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상한가는 안 가고 메꿔놓은 거예요, 그냥 6만원에. 라운드 피겨값 생각해서. 사실상 신고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던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를. 왜? 겁을 줘야 되니까. 이제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신고가는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밑으로 밀리는 자리가 5만, 자, 이제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간값이 53,200원인 거고,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을 또 그어보면 56,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뭐다? 종가상 56,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해라. 얘는 이탈하면 강한 상승보다 잘해야 행보, 아니면 주저앉는다. 이탈하지 않고 버틴다면 위로 한 번 더 쏜다. 어디? 62,000원에서 65,000원 사이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또 결정한다. 더 갈 거냐 말 거냐. 즉 파동의 기준으로 한 번의 음봉이 나왔으니까 위에서 음봉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또 한 차례 빼고 끝날 거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음봉이 여기 혹은 한 번 더 쏘고 여기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그래야 끝난다. 그래야 파동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파동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렇지 않고서는 요런 음봉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럼 그냥 끝난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끝. 그게 아니라 요런 그림이 좀 하나 나타난다? 그럼 뭐다? 한 번 더 간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판단하고 가는 놈이 원래 가는 세상이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개념이죠. 얘도 경구용 치료제, 일동제약도 경구용 치료제, 일본 뭐 얘기가 나오면서 솔직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뭐 경구용 치료제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대바이오도 경구용 치료제 관련이고요.
기존 영상에서 계속 봤지만 여기죠. 33,000원. 요 자리를 뚫어내야 돼요, 얘는. 여기서도 밀리고 올라왔다가 밀리고 요 자리 이탈하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제가 영상이었나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같은데 결국에는 또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유지는 했지만 저점이 조금은 낮아졌다. 그럼 즉 얘는 무조건 이제는 3만원이에요. 3만원 이탈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야 된다. 왜? 안 갈 거니까. 계속 여기서 버티면서 위에 있는 이 단기적인 저항의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있거든요. 깔고 있으면 이제는 여기를 맞고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젠 뚫어야 되냐라는 관점인데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이 이격과 캔들이 멀어질 확률이 한 번 정도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위로 올라타서 위로 한번 쌓아야 된다라는 거지. 34,000원, 35,000원대 여기 한번 싸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마찬가지. 다 위에 저항을 깔아놨다. 그 자리의 중심점이 34,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33,000원인데 이건 일봉의 관점, 주봉과 월봉의 관점은 어디? 34,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34,000원 위로 몸통을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뭐한다? 더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면 또 행보하는 척 하다가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다 라는 기준으로만 바라보자. 뭐 아니면 도의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 거고요. 그리고 PHC 최근 이 진단키트 중에 얘만 강하죠. 또 뭐 미국의 수출인가요? 키트 공급을 했다라는 소리와 그리고 코로 찌르던 진단키트를 이제는 침으로 하자. 타액으로 하자. 애들이 코를 아파한다. 코가 작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얘 뒤를 EDGC가 좀 따라가긴 하는데 얘가 강하게 튀었을 때만 EDGC가 좀 따라가고 나머진 별로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영상에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추세를 뭐한다? 이어가고 있다. 그죠? 그럼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추세 중에서도 하단의 박스 말고 윗단의 박스에서만 어울리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위에서 놀아야 위로 한 번 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한번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요 그림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저항을 뚫었다가 결국엔 장중에 눌렀죠. 굳이 올라가도 될 자리였고 2,3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2,250원을 넘기지 않고 그냥 눌렀다. 결국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넘기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럼 주봉과 월봉이 애매할 수 있는 자리는 여전하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자리가 다음 주에 나타난다라는 거고 내일 하루 또 월요일 하루 지나면 월봉의 거래량도 줄어드는 자리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월요일날이 얘는 중요한 자리다. 월요일날도 한번 빵 싸갖고 거래를 터트려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야만이 뭐한다? 위로 고속도로 한번 낸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1850원 부근 지지하는지 체크. 못 지키면 1600원대까지 눌려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바로 못 간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요 엠파동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빵인데 이렇게 갔다가 밀려주고 빵 가든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눌러버리든 요런 그림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데 글쎄요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지랄할지 그러다가 아예 못 가고 눌리든 아니면 가든 실적이 작년권 나왔죠. 적자였고 실제적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실적은 올해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제 악재는 다 나왔다. 그럼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이 연출이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트로메딕
뭐 싸이월드 관련이었죠. 빵빵 싸이월드로 갔다가 싸이월드 개장하고 나서 쑥 빠졌어요. TV에서도 싸이월드 뭐 도토리로 유재석이 나와갖고 공연하고 별의별 걸 다 했지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얘는 누군가 만지고 있는 종목이 맞다라는 게 쌍바닥을 연출하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기존의 고점인 거고 여기가 어깨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헤드앤숄더의 모양이에요, 아직은. 그러면 뭐다? 여기서 이제 뭐 아니면 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즉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주저앉을 거냐. 그러면 이건 뭐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일단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얘는 마지노선의 손절선은 5,200원이고요. 근데 5,200원이 지금 자리에서 너무 낮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얘가 유지하는 모습, 바로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의 관점은 못해도 6,0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냐 안 하냐,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더 상승을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죽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자, 오늘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좀 편안하게 시장이 좀 말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별 소리 안 나오고 푸틴도 좀 주말에는 집에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으면서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디 갔어?